뭔가 그 사조직화, 사병화된 게 아니냐. 네. 그 당시에 이런 문건을 물론 지금도 당사자들은 부인해요. 네.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뭐 손바닥으로 정말 저걸 가릴 일인데 뭐 그런 재판 결과에서 이제 또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저도 네. 역시 뭐 음모론을 제가 좋아하는 편은 음. 아니라서 이제 그 뭐 검찰이 뭐 조작 수사를 한다 뭐 그런 어떤 굉장히 좀 그 약간 구호적인 그 문장들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재판부에도 제출을 했지만 손준성 검사가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제 바뀌고 나자마자 했던 첫 처분이 이제 손준성 검사가 결국 1심 공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비혐의 없음 종결 처분을 했습니다. 허위 처분인 거죠. 감찰 그렇죠. 결과. 네. 네. 미리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거 사실은 1심 판단까지는 보통 지켜보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부랴부랴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재판부에다가는 제출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두 장이 왔어요. 그 처분서에 어떤 사건으로 어떤 조사를 해서 어떤 피처분자가 누군지 손준성이라는 단어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냥 당신이 공익신고했던 그 사건은 비혐의 없음으로 이 토끼 요즘 유명하던데 이렇게 정말 따옴표로 왔어요. 비혐의 없음 종결 처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고는 약간 시쳇말로 현타 왔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공수처가 이렇게 열심히 처분을 한들 감찰부장이 변경이 됐고 대검찰청의 구성원들이 바뀐 그 즉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 정도의 인내심도 없고 절차도 무시하고 그런가? 라는 그런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저의 이제 그 공범 처분을 할 때도 저의 그 진술을 왜곡해서 이제 허위 처분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희동 부장검사는 그 당시에 이제 공범 김웅을 처분을 할 때 허위로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처분한 것으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탄핵 검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분이 저랑 티타임을 하시면서도 절대 한동훈을 자기는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절대 한동훈을 자기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러던가요? 뭐 그것은 제가 그 내용들은 뭐 음성으로 생생하게 재판부에다가도 제출을 했고요. 그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 자꾸 증거를 뭐 갖고 있냐고 캐물으시더라고요. 조사 전에 잠깐 따로 보자고 하셔서. 근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디까지 수사를 하실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가 어떤 의미냐고 얘기를 하시길래 사실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조사해서 이제 공범 의견으로 김웅만 송치를 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본질은 선거 사건인데 그럼 선거 사건이면 검사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관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의지만 있으시다면 그 처음부터 이 고발사주 사건, 윤석열 대검찰청 총선 개입 사건을 처음부터 모두 수사할 관할이 있으실 텐데 공범 김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이 사건의 전체 이 고발장 내용에 있는 관련자들까지 모두 수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따라서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다 다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수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한동훈 이렇게 예를 들면 한동훈. 왜냐하면 거기 고발장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뜨악했겠네. 저는 이렇게 막 손사래를 하시면서 저희는 절대 한동훈 장관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당시 검사였던 한동훈 장관을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공수처가 이상하게 수사를 하는 바람에 자기들은 수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거를 그 내용들을 듣고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처분이 예상은 됐지만 정말로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겪은 과정들에서는 되게 특이한 게 있다면 그래도 이전의 검찰이 사실 뭐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은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이 검찰의 수사권 혹은 검찰의 권력 내지는 검찰의 어떤 카르텔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시던데,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아무리 비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거나 그래도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라도 예전에는 하려고 했거든요. 없는 명분이라도 좀 만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수사하는 척이라도 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재판 가서 뭐 이렇게 막 구형하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아무튼 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대중들의 눈과 그 뭐 어떤 뭐 권력 뭐 언론의 눈치 이런 것들이라도 다 이제 좀 보려고 했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이후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운영이 되고, 그 인사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 계속 인사를 하시면서 손준성 피고인도 이제 검사장으로 진급을 시키고, 같이 이제 카톡 나누셨던 이제 권순정 검사도 이제 다 승진을, 이제 고 무리들은 계속 승진을 시키셨잖아요. 대놓고 지속적으로. 그냥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급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할 정도로 난 모르겠고, 난 뒤 생각은 안 해. 뒷일은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일단 이게 급해 하면서 막 이제 그 혐의 없음 종결 처분하고, 또 제가 이제 공익 신고했던 내용 하나도 내용이 없다고 허위 처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 것은 윤석열 체제,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윤석열 체제도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의 법무부 내부의 검찰의 어떤 체제가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건지, 아니면 언제든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권력자가 있으면 준비됐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깨끗하게 뒤처리할게요. 이 상태로 이제 처리할 만발의 준비를 늘 하고 있었던 집단인지 제가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굉장히 슬픈 사실인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두 가지가 다 해당될 텐데,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 체제로 들어와서는 이른바 그 뭐 좀 심하게 얘기해서 검찰 하나회라고까지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윤석열 사단 검사들 뭐 한동훈이나 손준성이나 다 그 핵심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평소보다도 더 공고히 어떤 검찰의 이익을 너무 위해서, 노골적이에요. 너무 노골적으로 정말 뭐 과거에는 조금 눈치도 보고 뭐 눈치를 이랬다면은 보고,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관련한 이제 언론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판 감시하는 이제 뭐 국회나 이런 데도 그냥 압수수색 하면 돼. 너네 기소하면 돼. 너네 집에 털면은 너네 뭐 안 걸릴 것 같아? 라는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국 바로 갈 겁니다. 바로 갈 건데 그리고 지금 뭐 이미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아, 벌써 그래 됐네. 3년 차긴 한데 물론 더 줄면 저는 너무 좋겠지만 근데 저희가 지난해 좀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1년 지났다. 뭐 아직도 1년이 안 지났다. 뭐 네. 올해 들어와서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고발장 내용에 그 이제 김건희 그러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이제 또 메모해 놓은 것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총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표현을 했던데 네.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윤 네. 총장을 거의 헐뜯고, 정의의 사도다. 비난하며 네. 아울러 이제 총선까지 연결해요. 네, 네. 야, 이게 그리고 검찰에서 이런 걸 하냐? 그 고발장을 읽어 보시면은 예. 저희가 그 우리 취재 기자였던 그 전혁수 기자님과 통화가 있어요. 통화를 녹음을 해 놓으셨던데 그걸 저희가 다시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니 제가 막 눈살을 엄청 찌푸리면서 뭐야 이거 뭐 김정은이야? 뭐 이렇게 전 얘기했었던 기자하고 둘이서. 네, 또 고발장 처음 읽는데 네. 무슨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러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헐뜯고 뭐 비난했다. 그리고 뭐. 광화문에 100만 명이 윤석열을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참,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 약간 자아도취도 병적인 수준이고 그걸 좀 뛰어넘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정의로운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방해를 받고 이제 이런 그 정의로운 그 검찰총장을 공격을 하려고 그 김건희와 한동훈을 이제 명예훼손을 했다. 뭐 이 취지인데 그 문장들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신도 그렇게는 못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손을 빌어서 그 당이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의 당직자나 의원들이 누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위해서 그런 글을 써서 보낼까요? 상당히 낯이 뜨거웠을 것 같고 그 문장들이 표현들이 2021년에 이제 그 조성은 씨가 그거를 이제 폭로를 했을 때 네. 당시 윤석열 이제 후보였죠. 대선 후보는 완전 이건 뭐 정치 공작이다. 나는 네. 전혀 그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손가락 그리고 이게 뭐 그 보도한 매체도 완전 이제 정치 공작 여권과 마치 내통해서 이런 걸로 몰아붙이고 그러면 결국 결론은 자 손준성 검사라는 이 총장의 핵심 참모가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렇죠. 보고도 안 하고 총장과 총장 부인 총장의 가장 핵심 부하인 한동훈의 그 의혹에 대해서 네. 아무런 적이 없다. 네. 이거를 당에 고발을 사주하는 데다 물론 이제 뭐 당사자 지금 아직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일이고요. 자, 과연 그 뭐 많은 기자들이 얘기했지만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는 총장의 핵심 브레인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고 매일 거의 보고가 네. 오가는 자리인데 자기 조직의 수장과 관련된 문제, 거기에 심지어 부인까지도 이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혀 얘기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들었던 변명 중에 하나가 손준성은 추미애 사단이다. 예, 그런 얘기도 했죠. 추미애 예. 라인 검사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웬걸요. 그럼 추미애 사단의 대표 검사인 손준성을 그렇게까지 검사장까지 공판 중이든 말든 승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원석 총장은 막 그 탄핵한다고 하니까 막 소리를 치고 경로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제 증인 신문 당일날 뭐 뒤에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기자님이 다른 기자님이랑 카톡으로 이원석 총장이 실시간으로 이제 막 질문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거를 이제 어깨 너머로 봤다더라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바로 옆 건물인데 그렇게 궁금하면 와서 방청하라고 하시지 왜 이원석 총장이 기자들한테 캐묻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사단이고 추미애가 윤석열을 감시를 하려고 몰래 붙여놓은 검사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혹시 뭐 이중 스파이 뭐 이런 거? 근데 이중의 스파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뭐, 360도를 돈 거 그쪽 아닐까요? 해석대로라면 네.